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신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칠까요? 유권자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미 유권자가 대충 내가 누구를 찍어야지 라는 마음을 결정하게 만들죠. 사실 유권자가 뭐 공약을 후보들이 내세우고 뭐 이 유세를 다녀도 그냥 처음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찍게 만들거든요. 특별히 중간에 사고가 또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서 사실은 보통 선거운동이 일어나기 한 서너 달 전에 대충 그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첫 번째 토론 후에 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평가한 게 이렇게 돌았었는데 네. 문재인 후보를 두고는 이제 목사님 이미지,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두고는 이제 성난 전교 2등, 그 다음에 뭐 심상정 후보한테는 뭐 똑똑한 누나, 네. 그 다음에 뭐 유승민 후보 교수님,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한테는 뭐 술 취한 옆집 노인 뭐 이런 식의 이제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실제로 재밌는 게 제가 연구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를 사실은 구세주와 같은 이미지로 보고 있고 예. 그거의 가장 구체적인 인물이 연상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교황님을 예, 프란시스코 성화를 연상이 된다라는 게 문재인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문재인 후보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그분은 완전히 작살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문자 폭탄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문바의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그분에 대한 구세주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믿는데 그는 문재인 후보가 특별히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놀랍게도 이 박근혜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가 거의 이 구세주와 같은 그런 심리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서 뽑아줬던 그 사람이 나쁜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이 강력하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처음에 그 쫓겨난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그 이미지를 대중들은 거의 투사를 하는 그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철수 후보나 또 다른 후보자들의 어떤 이미지는 어떤가요? 예, 재밌는 거는 안철수 후보는 제가 조사를 할 때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 대신에 누구를 넣었냐면 반기문 씨를 넣었어요. 그 당시엔 후보가 될 거라고 보지를 않으셨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반기문 씨에 대한 분석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이분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사퇴 선언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을 지지하는 이 대중의 이미지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투사가 되는가를 봤을 때 거의 저도 황교안 씨가 뜨겠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황교안 씨가 막 언론에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출마를 하지 않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누구한테로 씌워지게 될 건가를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반기문 씨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이 안철수 씨한테로 투사가 되는 현상을 지난달에 제가 발견을 하면서 사실은 반기문 씨는 평생 뭐 직업 공무원을 했고 또 그러면서 글로벌 뭐 나름대로의 리더의 이미지였다면 안철수 씨는 그러면 뭐 평생 공무원은 안 했잖아요. 그 대신에 본인이 트럼프가 저 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비즈니스맨으로 저 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반기문 씨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이 안철수 씨한테 자연스럽게 쏠리게 되고 그 이미지를 가져가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되면 네. 홍준표 씨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실은 홍준표 씨는 김진태 의원이 한동안 상당히 태극기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또는 대표하는 분으로 나왔는데 네. 홍준표 씨나 김진태 씨나 거의 같은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촛불 민심을 내세우고 또 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분개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김진태 씨나 홍준표 씨는 행동은 거의 망나니 수준의 행동이다라는 그런 식의 인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를 보고 망나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취한 이웃집 그것도 뭐 상당히 그냥 아저씨 수준이 아니라 할아버지 수준. 참 한때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를 가졌던 그분으로서 놀라운 변신이자 몰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도 그분을 지지한다라고 착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만둘 때는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럼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이게 입헌군주국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고 분명히 그만뒀으면 본인이 배신자 소리는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름대로 내용도 있고 똑똑하긴 한데 역시 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 손해 안 보고 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기는 팔리지 않냐 조금 팔리지 않냐 이런 느낌까지 저는 이 용어를 써도 되나요? 라는 게. 네. 방송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은 면이 안 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대중들에게 준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유승민 후보의 참 안타까운 이미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 명 빠뜨리셨습니다. 누구요?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아까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심상정 후보는 사실 똑똑한 동네 반장 같은 그런 이미지 두고 또 그분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동네 반장 선거였으면 압도적으로 밀어줄 텐데 이게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후보. 예, 알겠습니다. 뭐 19대 대선에 5명 후보의 이미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또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또 이미지가 어땠는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보고 찍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명 박근혜 이러면서 야당이 그 당시에 상당히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는데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후보를 이 대중들은 상당히 번듯한 집안에 마치 재벌 2세, 재벌 3세와 같은 어떤 대단한 집안의 후계자로 보는 마음이 아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세부적으로 보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믿는 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3분의 1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예인 정치인.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훌륭하고 높은 연예인과의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로 딱 되는 걸 보니까 아니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때 들었죠. 공진성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궁금한 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선진국의 변화 발전들을 보면 사회 정치적인 이제 문화가 영웅주의적인 문화에서 탈영웅주의적인 문화로 가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그런 강한 사람들이나 독재자 스타일의 그런 사람을 이제 대표로서 선호하기보다는 점점 더 이제 친근하고 아니면 목소리도 이제 옛날 광장에서 유세하던 때에 막 목소리 쩌렁쩌렁 울리는 이런 거에서 사실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TV 토론이 도입되면서 이제 자근자근 말하는 스타일로 변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구세주를 바라는 그런 심리도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선생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정치인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대중이 그 정치 그 대통령 후보를 보는 심리는 사실은 달라요. 대중의 심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구세자의 이미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회 그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 영웅대망론 이런 심리는 크게 안 바뀔 거라고 보시는 그럼요.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이 뭐 확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번에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까? 이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단순히 카리스마적이고 상당히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세주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박근혜 씨는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 참 이 자애롭고 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준다는 사실은 그 이미지조차도 이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뭐 국민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한번 믿게 된 그 진실은 그것을 부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 이미지를 박근혜 씨한테 투사를 시켰던 거지 그 자체가 뭐 박근혜 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를 느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적합한가, 어떤 그렇죠.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좋은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을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법에 의해서 움직이면 사실상 아무리 좀 뭐랄까 부족한 대통령이더라도 크게 실수할 수가 없고 반대로 그렇게 훌륭한 개인 역량이 뛰어난 대통령도 혼자서 너무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보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적 수준이 그 정도로 이제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번에 목격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정도의 제도화는 된 것 같고 큰 문제가 없다니요. 지금 지난 6개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처럼 지냈는데 큰 문제가 없다니요, 선생님. 근데 저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가 생겨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있는 문제는 있지만은 예. 이 없었던 문제가 생겨난 거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문제는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네. 외에도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그나마 덜 불행했잖아요. 뭐 심리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바뀌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누군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가 1거에서 4년 안에 5년 안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를 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 좋음과 대통령 좋음은 좀 다른 거고 또 대통령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 기대를 낮춰라. 사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뽑은 사람들은 네. 항상 나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87년 이후에 직선제에서 직접 대통령을 뽑은 이후에 처음에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그 대통령이 끝날 때 여전히 기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아니고 한 6번 실수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야 될까요? 네, 적어도 국민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잘났다고 나설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못났고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더 뚜렷이 보이는가. 한없이 이 일반 국민들한테 같은 위치로 또 그보다 더 낮은 위치로 얼마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발견하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모든 대표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일 수 있고 딱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라면 사실 이제 거시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체 전체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그 전망과 비전 하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 내에서건 밖에서건 다수 지지를 동원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모두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우리들의 투표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얼톡스 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